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눈 바로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태어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부딪히고 형태를 변형시키며 죽어가고 있죠. 이번 영상에선 이러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공기는 주로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소와 산소의 분자 크기는 0.36나노미터와 0.35나노미터 정도인데요.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약 0.1mm까지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질소나 산소를 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많이 모아서 보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분자도 존재하는데요. 수돗물을 살균할 때 쓰는 염소를 모으면 황록색을 띠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질소는 약 영하 196도에서 액체가 되는데 그 상태에선 눈으로 볼 수 있죠. 액체 질소는 뛰어난 냉각제로서 의류와 식품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와 고체, 액체, 기체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의 크기는 0.1나노미터 정도입니다. 0.1나노미터의 원자를 100만 배 확대하면 0.1mm의 점이 되고요. 0.1mm의 점의 형태를 띄어야 우리가 겨우 볼 수 있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광학 현미경 분해능은 200나노미터까지로 원자는 볼 수 없습니다. 원자 현미경의 분해능은 0.1나노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원자를 볼 수 있고요. 집신벌레는 스스로 움직이며 먹고 번식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길이는 170에서 290 마이크로미터 정도이며 신발 깔창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기다란 몸에는 수천 개의 선모가 촘촘히 나 있고 이 털을 이용해 연못이나 논을 헤엄쳐 다닙니다. 집신벌레를 관찰하려면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큰 개체는 얇은 머리카락 정도의 크기고 형태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자전거의 바퀴살이나 선풍기의 날개는 멈춰 있을 땐 잘 보이지만 회전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면 눈으로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사람의 눈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눈앞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화면 한 장면 한 장면을 연결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바퀴살과 선풍기 날개의 움직임도 쫓아가지 못하고 돌고 있는 게 멈춘 것처럼 보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멈추거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스트로보 효과, 마차 바퀴 현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전부 전자파인데 파장에 의해 구분짓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도 전자파의 일종으로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시광선의 파장은 약 400에서부터 700나노미터의 범위 안에 있는데 파장의 차이는 색의 차이로도 나타납니다. 파장이 짧은 건 색이 파랗고 긴 건 색이 빨갛게 보이는 거죠. 가시광선을 제외한 다른 전자파들은 모두 사람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사선의 일종인 감마선은 파장이 가장 짧은 전자파입니다. 원자 핵이 붕괴될 때 빛이 방출되는데 이것이 감마선이죠. 장시간 감마선에 노출되면 몸의 세포가 변화하고 파괴되는데요. 세포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병이 바로 암이죠. 전파는 파장이 가장 긴 전자파입니다. 다른 전자파처럼 전파도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요. 전파는 발신기와 수신기를 이용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위성, 라디오, 인터넷을 이용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전파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라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갖가지 색깔의 빛이 눈앞을 가로막아 정신이 나가버릴지도 몰라요. 자외선은 보라색을 띤 바깥쪽 광선, 즉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전자파입니다. 태양에서 대량의 자외선이 방출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태양의 광선 중 자외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3분의 1만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해서 지표에 도착합니다. 유해한 자외선이 우리 몸에 닿으면 피부가 꺼멓게 타게 되는데요.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서는 멜라닌을 만듭니다. 멜라닌은 자외선을 흡수해 세포가 파괴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죠. 자외선을 이용하는 생물도 있는데요. 나비는 짝짓기할 상대의 건강을 자외선으로 판단합니다. 술록은 자신이 좋아하는 풀을 자외선으로 감지하고요. 많은 식물들의 꽃잎은 자외선을 반사하는데 그 이유는 벌이나 나비와 같이 자외선을 감지하는 곤충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서 화분을 옮기는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적외선은 빨간색의 바깥쪽 광선, 즉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을 갖는 전자파입니다. 햇빛을 쐬거나 장작불의 근처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죠? 이건 그 순간에 적외선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구의 지표에 도착하는 태양광의 절반은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카메라의 영상은 프레데터라는 영화에서도 본 적 있죠? 어떤 생물들은 고가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아도 적외선을 구분할 수 있어요. 방울뱀은 사냥감을 구분할 때 적외선을 이용하고요. 피라니아나 금붕어 같은 물고기들은 적외선을 사용해 뿌연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습니다. 모기는 적외선을 사용해 가장 맛있는 피가 있는 장소를 찾아내죠.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큰 질량을 가진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강력한 중력으로 주변의 모든 물체를 끌어들이고 흡수하는데 그 강력한 힘으로부터는 빛조차도 도망칠 수 없죠.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은 당연히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블랙홀에는 여러 가지 크기가 존재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그 중엔 원자 크기의 작은 블랙홀도 있다고 하는데 그토록 작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질량은 지구에 있는 산과 비슷한 정도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은하계인 밀크웨이 은하계엔 궁수자리 A별이라고 하는 엄청난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궁수자리 A별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400만 배로 수백만 개의 지구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를 관찰하다 보면 별끼리 서로 중력에 의해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중력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별이나 은하도 발견되곤 하죠. 그렇다면 빠르게 별이나 은하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을 것인데 그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다크매터, 암흑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다크매터는 빛이나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눈에 보이는 별의 움직임을 계산해 보이지 않는 다크매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주 질량의 약 80%는 다크매터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학현미경 분해능 0.1 나노미터